개념원리의 고등수상 고등수학의 상 부분에서 앞부분은 먼저 하지 않고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부터 개념원리 한번 쭉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같이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근의 합곱 차를 구할 수 있다가 이번 이 부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보통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고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해를 구해야만 아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합곱 차는 구할 수가 있다인데요. 간혹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은 채 공식만 기억하고 적용을 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건 정말 반대입니다. 공식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원리를 좀 더 많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항상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 2는 뭐 두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에서는 두근이 실근일 때만 성립한다 이런 얘기들도 써 있어요. 그쵸? 여기 써 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될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얘기를 알려면 적어도 뭐 해야 되지?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선 우리가 이제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다 하면은 x-알파, x-베타 a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며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잡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서 알파 베타를 우리가 정했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의 관계와 그죠? 이것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계수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즉 A는 뭐 A고 여기가 B에 해당하고 여기는 C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됨을 알 수가 있고 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관계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근해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x는 2분의 b 아니 2a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알파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 맞습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근데 이때 네, 상관없네요. 일단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2a분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2b만 남아서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알파 베타를 곱해봐요. 자, 알파 베타를 곱해보면 4a 제곱이겠네요. 4a 제곱 그 다음에 켤레근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4a 제곱분의 4ac, 즉 a분의 c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그 다음에 빼기 b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래서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남는 것은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클 때 얘기잖아요. 여기 이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큰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네. 그러니까 두근의 차라고 할 때는 항상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실수라는 말이 꼭 들어갈까요? 실근에 가질 때만.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차는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잖아요. 절대값이라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i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요. 그냥 그러니까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다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수는 대소가 없잖아요. 대소 관계가. 그러니까 뭐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의미는 양의 크기가 아니에요.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허수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커야 되는데 그거를 허수는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소 관계를 말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선상의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허수인 경우에는 이 차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허근이 나오는 하나를 살펴볼까요? 뭐가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경우는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보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여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크고 작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알파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고 베타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자. 이럴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여라.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지? 그래서 루트 3i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차를 구하라. 이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죠? 자, 의미 파악을 하셨나요? 허근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여기서 요거 색깔을 좀 좋아하는 색으로 바꿔서 자, 두근의 합곱 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실근인 경우에는 다 가능하지만 허근인 경우에는 요 두 개만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방법에는 어떻게 우리가 유도를 했냐면 두 근은 이런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요거는 동치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놨을 때 b가 a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고 다시 a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c는 a 알파 베타이므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두근의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실근일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에서 이렇게 끌어내요. 4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분의 c다. 이렇게 해주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을 수가 있으며, 자, 이거는 제곱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베타는 루트를 씌워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하시고, 굳이 선생님 계속 말하지만 어떤 뭐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기보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해 공식의 변형이니까 하시고요. 네, 그래서 두 근으로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2차 방정식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 그냥 뭐 그 근이 허수든 뭐 실수든 어떤 수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n차 다항식을 푼다고 하잖아요. 다항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겠죠. n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n차 방정식의 근은요 무조건 n개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근의 개수는 n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다만 (1, 2) 해서 n까지 다 있어요. 다만 이 알파 아이들은 그게 허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근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걸 포함해서 n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뭔가를 찾으려고 또는 이제 허수니까 허수는 수직선상에 표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수직선은 곧 실수거든요. 이 안에 표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예요. 허근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난다. x축과 만난다. 다시 말하면 y는 0을 만족하는 이 x들이 실수로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x축과 만나는 점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 이런 식으로 만나면은 이거는 실수로 존재하지 않지만 허근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식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했거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다 찾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인데 이거는 뭐 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와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이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주 등장하는 켤레근의 성질이 있습니다. 켤레라는 거는 짝이란 뜻이에요. 짝. 영어로 아마 켤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켤레는 양말 한 켤레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합해서 한 켤레잖아요. 그런 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페어죠, 페어.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다만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abc가 유리수일 때 또는 abc가 실수일 때라는 이 조건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근해 공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를 근해 공식에다 2차 방정식 너를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그 근을 구한다고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은 반드시 뭐여야 되죠? 실수여야 실근이죠. 아니 미안. 양수여야 실근이죠. 실수가 나오려면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가 양수여야 얘가 실근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0이면은 이제 실근이지만 두 개, 그러니까 중근이잖아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얘는 중근이고.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얘는 허근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질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 판단하는 거라고 해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 그래요? 판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판별식이 그러면 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너가 그러니까 제곱수로 안 나와. 그래서 제곱수로 안 나와. 그래서 루트를 그냥 가지고 있어. 제곱수로 안 나오니까 너는 뭐가 돼? 무리수가 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자 무리수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 b가 무리수가 아니면은 그지? 마이너스 b 플러스 무리수가 근이면 그냥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 그러니까 같은 무리수도 근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또 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음수가 돼버려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허수가 돼. 근데 이때 b가 허수가 아니잖아요. 얘가 허수가 아니야. 즉 실수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 아니 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허수가 있다라는 거는 허수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 허수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부분 요게 허수라고 하면 요 짝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 그러니까 이제 감은 알았어. 그럼 예를 들어 요 근이 이제 그 실수일 때 p 플러스qi가 근이 된다. 그런데 이제 다 실수다. 이런 얘기가 되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뭐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i의 제곱 플러스 b p 플러스 qi 플러스 c는 0이잖아요. 그래서 ap 제곱 플러스가 아니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실수만 앞에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 2aq 더하기 2qi 이게 이제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걸 만족하니까. 그래서 2aq 플러스 2q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맞나? 맞을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또 대입을 해봐요. 안 되면 이게 성립을 안 하겠죠? 자 플러스 b p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c인데 자 보시면 a의 p제곱 마이너스 a의 q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i거든. bp 여기 됐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2aq 더하기 2q bq가 아닌가? 여기 bq 같은데. 자 bq 이게 0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서 얘도 0이고 자 이 부분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빼기 0은 0이죠. 그러니까 성립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실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념 원리 익히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합이 나왔고 합은 마이너스 3이죠. 바로 곱은 이제 마이너스 2고요.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통분해서 곱과 합의 표현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가능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도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1 플러스 12, 13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과 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 얘는 어떻게 되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i와 x 플러스 3i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는 0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얘네들은 또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둘 게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c가요.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왜 그렇지? 왜 그렇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세요. 이 판별식이죠. 근데 a분의 c가 0보다 작다고 하면 ac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뭐가 다르니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 부분은 음수고, 그죠?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양수죠. 실수인데 지금 b는 실수인데 말이죠.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양수와 마이너스 음수잖아요. 그걸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빼기 음수. 양수 빼기 음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그지? 이해가 돼요? 근데 0보다 커요. 그냥 같아지지도 않네 보니까. 자, 무조건 커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얘네들을 풀어주자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자, 두 번째,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뭐냐 했을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들은 빠르게 외워서 익혀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못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도가 항상 더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요거는 합과 곱이 다 있으니까 또 전개만 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4번은 이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고, 위에는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합곱으로 모두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답을 구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집어넣어보면 4 플러스 2여서 6이 됩니다. 자, 여기는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요. 8 더하기 3이네요. 11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1이어서 3 빼기 2분의 1이 2분의 5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삭제를 해주면 밑에 답이 나오는데 답이 틀렸어. 뭘 안 했나 봐. 자, 뭐가 틀렸지? 확인. 6 나왔고 11 나왔고 마이너스 2분의 3 나왔는데 4번이 왜 틀렸지? 어디서 잘못했니 내가? 아, 1이 왜 생겼어? 여기서 1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겼구나. 그러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전개할 때 실수 없이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11번은 두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그지? 어떤 게 두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놓고 푸느냐인데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하면은 2K, 3K라고 아니 여기는 2알파, 3알파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으면 하나는 알파라고 놓고 하나는 알파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 해서 그 근각계수 관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많이 연습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쉽네 하고 넘어가면 못 풀어 나중에 알았지? 반드시 연습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K에다가 집어넣고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에서 인수분해하면 그치? 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6 하나 1, 1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6알파 플러스 1하고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6분의 1과 1이 있어. 그러면은 베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잖아. 그러면 두 근은 실제로 얼마가 될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요 두 근과 아니면은 2와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K 값을 구하는 건데 이제 곱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K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두 개는 36분의 6, 즉 6분의 1과 또는 6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근의 차가 2, 1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아니지. 알파 플러스 2가 9분의 2K가 되고 또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가 9분의 K-5가 되니까 이것도 풀면 되는데 뭘 정리할까요? 2알파가 K를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에다가 9를 곱한 값이 2K가 되니까 K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K다 요거를 집어넣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9분의 9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5 다시 9 정리해주면 9 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는 9 알파 플러스 4 그래서 9 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 하지 말고 9 알파 마이너스 4 되나? 9 3 3 2 1 그러면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9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K 갖고 하는 거니까 알파를 구해야겠네요. 별일 없으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18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81 더하기 얼마예요? 144? 될 것 같은데 18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225 15죠 그죠? 15가 나오니까 18분의 6이거나 18분의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3분의 1이거나 3분의 마이너스 4인데 왜 아까 안 됐지? 그랬구나. 네, 그래서 나왔어요. 알파가 나왔으니까 K는 이제 대입하면 되죠.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알파 플러스 1R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이거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거를 합과 곱만 찾으면 돼요. 그지? 그래서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여서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자 곱은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근데 알파 베타가 2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2차 방정식은 x제곱 합 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이제 마지막 답을 쓸 때는 개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2라고 했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파제곱 마이너스 1, 베타제곱 마이너스 1의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을 2차 방정식으로 써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합이 나오면 되고 또 곱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합, 곱에 나온 형태를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합, 그죠?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값들을 찾아가면 되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빨리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하는 것은 일단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적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발전 예제 14번. 2차 방정식과 이거의 관계인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의 두 근이 있잖아요. fx는 0이다.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알파 베타가 찾아진 거죠. 자, 여기서 앞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닥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그 2차 방정식에서는 는 0으로 끝나기 때문에 a로 나눠주는데 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fx를 이렇게 놨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구하고자 하냐면 x 대신에 5x 빼기 7을 집어넣었을 때 얘 근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때의 근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5분의 7 플러스 알파 또 5분의 7 마이너스 7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고자 하니까 5분의 14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여기서 6이라고 나왔죠 이미. 그래서 6을 써주면 5분의 20이 돼서 자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4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켤레근이죠. 켤레근. 자, 중요한 거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개수예요.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개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루트 2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이 3 플러스 루트 2인 거예요. 자, 무조건 뭘 봐야 되냐면 유리수라는 개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무리수가 있으면 이런 거 못해요. 개수에 무리수가 있으면 켤레근이 존재해요라는 말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합이 뭐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6이고 두 근의 곱이 9 빼기 2니까 7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해가지고 이 2차 방정식 꼴을 찾을 수가 있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7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도 조건 나오죠. 자, 실수 AB가 나오는 거예요. 즉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그 근 하나가 허근이 된다. 즉 1 플러스 A 플러스 BI의 꼴이 나온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I의 꼴도 반드시 근이 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가 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실수여야만 이런 말 할 수 있고 허수가 나왔다 싶으면은 이것은 그 다른 근을 찾기 위해서 대입해서 그 미정 개수를 결정한 뒤에 찾아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요 5가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 돼서 a가 마이너스 2, b가 5가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b는 1이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a 마이너스 b가 7이 되는 거 마이너스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또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에서 지금 이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 봤을 때는 쭉 풀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14번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 교육청 기출문제들 있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참고로 잘 보시고 실력업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같이 풀어보고 해줄 테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요걸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대입을 하면은 반드시 성립되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니까 그게 근인 거예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2차 방정식을 x가 있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방정식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는데 그 어떤 값이 바로 그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자, 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을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이 성립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참인식인 거예요. 참.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요 3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죠. 베타도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가 3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3-4분의 6 베타 알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은 마이너스 4잖아요. 합이. 그래서 2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의 문제는 인수분해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인수분해 뭐 분배 그쵸, 공통 인수로 묶어서 주서 이걸 식을 합곱의 형태로 만들어 주면 자, 합곱이에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바로 이 합곱이거든요. 합과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이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것이 곱, 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많은 걸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k 플러스 1이고 그죠? 알파 베타가 2k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어서 k에 관해서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보고 풀었다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니 1차항의 계수를 잘못 봤다라는 말에 너무 힘들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 본 거는 사실 지워버리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나머지 2차항의 계수하고 1차항의 계수는 잘 봤겠죠. 그러니까 잘 본 게 뭔지만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두 군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 A는 지금 뭐 나눠버리면 끝이니까 상관없고요. x 플러스 2분의 5하고 그죠? x 마이너스 3분의 2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거든요. 얘가 두 번째는 이걸로 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자, 1차항의 계수를 잘못 봤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걸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요 형태만 보시면 돼요. 요 형태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랬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빨리 구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죠. 네, 이게 성립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3분의 5 더하기 3, x 더하기 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잘못 봤으니까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서 A 부분으로 나눠줘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놓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다 인정됩니다. 자, A로 나눴다고 했을 때도 뭐 잘 된 거는 뭐 요 부분 잘 나왔겠고 요 부분 잘 나왔을 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A가 뭔지는 지금 굳이 안 따져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3분의 5하고 3이랑 더하면 14거든요. 그래서 3분의 14 x 더 빼기 3분의 5가 되고요. 이때 이제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는데 이러고 나서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5하고 3x 더하기 1이어서 근으로는 5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버리고 잘된 것만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교육청 기출 문제니까 뭐 교육청 기출이라고 뭐 수능하고 연관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0이 아닌 세 실수 PQR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근의 두 근 알파 베타하고 이 베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PQ일 때는 알파 베타고 여기선 RP일 때는 이 알파 이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죠. 오케이.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Q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알파 더하기 이 베타는 마이너스 R이고요. 4 알파 베타가 P예요. 자, 당장 알아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쵸? 요 관계죠. 요 관계. 자, 관계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 관계. 그래서 P하고 R, 그 다음에 Q하고 P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세 개의 모든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2분의 R이고요. 그래서 P는 2P는 R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4Q는 또 P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분의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4분의 1P분의 2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8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관계를 자꾸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풀 때 있잖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이거 근이 나오나요? 일단 얘는 허근이죠. 그래서 뭐 허근을 구해서 뭐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fx를 만족하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2x 플러스 3에 대입된,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그죠? 2x 플러스 3 마이너스 베타의 근이에요. 그럼 이것의 근은 무엇인고 하니, 자, x1이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x2는요? 맞습니다.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너 0, 너 0이잖아요. 그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가 돼서 각각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곱은 일단 5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합은 2,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누기 3, 아니 4, 그래서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네. 괜찮죠?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실수 AB 이게 나와 있잖아요. 실수 AB 이게 나와 있으니까 되게 딱 아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바로 또 다른 근이다 이 말이죠. 되겠죠? 그래서 mn을 잡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mn을 잡았으면 요거의 형태는 x 마이너스 n분의 1, x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죠? 또는 뭐 a는 마이너스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는 mn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해보시면 되고요. 실력업인데요. 여기서 실력업에서 또 이제 딱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을 푸는 노하우가 있다면, 방정식은 항상 말하지만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것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0이 되는 x값의 범위, 이게 되게 중요한데 2차 방정식은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뜻이 뭐냐면, 좀 쉽게 생각해서 절대값 x가 1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x가 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좌우로,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쪽으로도 1 또는 이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값이 그 좌표값은 플러스 1이고 좌표값은 마이너스 1일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값은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돼요. 그죠?
자,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a-2x-2죠. 자, 이렇게 딱 해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a-2의 x는 마이너스 3은 0 이거나 x제곱 플러스 a-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근의 합이잖아요. 굳이 실근이라고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상수항이 음수면은요 얘는 무조건 실근에 가져요. 맞습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실근에 가져요. 근데 서로 다른 수는 실근이죠. 왜냐면 얘는 완전 제곱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합은요 마이너스 a-2가 있고 또는 마이너스 a-2가 있어요. 이 0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갖다가 다 막 뭐 근해 공식에다 두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a-2가 0이므로 따라서 a는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은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지? 야, 이런 거 할 때는 있잖아요. 절대값, 그러니까 근을 하나 구해봐? 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걸 알잖아요. 알파 베타가 K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요거래요. 어렵죠. 근데 이런 꼴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제곱이라는 방법을 써봐요. 그럼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2. 자,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36이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를 하면 절대값 알파 베타가 돼요. 요게 헷갈려서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당연한 거죠. 근데 부호가 얘네 둘 다 뿔뿔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다 뿔뿔이가 되는 거잖아. 마여도 뭐 그러니까 음수 만들어도 양양이 되고 그 절대값 값 자체가 변하지 않고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는 36이 됩니다. 근데 합이 4였으니까 16 마이너스 2k 그죠? 더하기 2 이번에 절대값 k는 꼭 쓰셔야 돼요. right?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절대값 k 마이너스 2k 절대값 아니 2k죠 그냥 2k가 20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k 빼기 k가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뜻이 뭘까요? 맞아요. 이 뜻이 뭐라고? 그치. k하고 k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k는 분명 음수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k는 분명 음수예요. 만약에 양수면 그치?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양수면 알 것 같죠? 만약에 양수면 0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수 k의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생각이 잘 되면 좋은데 혹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까 고민이 됩니다. 2차 방정식 x-a, x-b 더하기 x-b, x-c 더하기 x-c, x-a는 0. 자, 이때 이 두 근의 합과 곱이 4하고 마이너스 4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딱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3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근의 합과 곱이 4하고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4x제곱 뭐냐면 이제 1이죠. 합이. 합과 곱이 4니까는 여기가 12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right?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뭔가 생각해보면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이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제곱.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다시 3의 x제곱인 거는 맞고요. 요거 그대로 한번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요. 이거 개수가. 그 뒤에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돼요. 그쵸? 자 옵니까? 야, 여기 보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두 개씩 있거든요. 자 거기 한 번에 딱 보여지면 문제는 간단해지죠.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b, bc, ca가 바로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곱을 해서 36 빼기 2배의 곱의 합이니까 자 마이너스 9를 곱해줍니다. 따라서 3분의 36 곱하기 18 그래서 54가 되고요. 나누기를 하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접 다 나눠보시면 굉장히 쉽게 또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여기도 또 그냥 b도 괜찮은데 그치? 굳이 또 절대값의 비라고 나와주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면 되죠. 절대값의 비가 그랬으니까 이 알파와 알파라고 놓되 얘네들의 절대값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는 뭐 앞으로 나와도 되고 이렇게 쓴들 상관이 없죠.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지? 그죠? 절대값에 영향을 받는 거는 지금 알파밖에 없는 거니까. 이는 이미 양수니까. 그죠? 됐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절대값의 비가 이렇게 될 때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지금 곱이요. 음수예요. 자,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두 근은 반드시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가 2알파잖아요. 그럼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다 뭐 이런 얘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로 놓고 하나는 2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두 근의 합은 알파죠. 그래서 마이너스 m 더하기 5가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래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자 m은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값은 마플 3 더하기 5니까 2 또는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24번인데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짜자잔 짜자잔 짠짠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도 1이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1이래요. 왜 중요하지? 자 왜 중요할까요? 과연 자, 이 말이 이해를 되게 하면 좋은데요. 어떻게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예요. 그죠? 근데 어떤 하나의 그 2차식이 있어서 그걸 fx라고 뒀을 때 그치? 뒀어요. 그런데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1이 된대요. 알파를 집어넣어도 1이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1이래요. 그러려면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이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집어넣기만 하면 1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때? 집어넣으면 가능할까? 자 바로 이런 꼴이 나온다고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였는데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얘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함수식처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2차 함수식처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놓고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요. 그죠? 이 부분을 알파, 이 부분을 베타라고 두겠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자 gx라고 나야겠네. 왜냐면 fx를 여기다 썼으니까. 자 그런데 이 gx가 말이죠. 이동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 1이 되는 값이거든.
요 1이 되는 값에서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평행 이동을 1만큼 한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fx까지 구해봤습니다.